소형 모듈 원자로, 즉 SMR이라는 단어를 최근 뉴스에서 자주 보셨을 겁니다. 기존 대형 원전의 안전성 논란과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동시에 보완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서 있는 기업 중 하나가 바로 뉴스케일 파워입니다. 2007년 설립된 이 회사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로부터 정식 설계 승인을 받은 기업입니다. 뉴스케일은 NRC의 설계 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77MW 일렉트릭 상향 설계는 2025년 5월 NRC의 표준 설계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조합은 업계 상징성이 크며 수십 년간 규제의 벽에 막혀있던 원자력 업계에서 큰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모듈은 77MW 일렉트릭, 표준 플랜트는 최대 12기 구성으로 총 924MW 일렉트릭입니다. 이는 대형 원자로 한 기에 맞먹는 규모죠. 오늘은 뉴스케일의 비즈니스 스토리에 집중해 보려 합니다. 이 회사가 추구하는 비전과 시장의 기대, 그리고 정책 환경과 최근 움직임들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투자 관점에서 어떤 기회와 위험 요소들이 있는지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내용은 SEC 공시 자료와 어닝콜, 공식 IR 발표, 주요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일부 분석과 전망에는 제 개인적인 해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뉴스케일은 2007년 미국 오리건 주립대학교의 연구팀에서 출발했습니다. 초창기에는 단순한 연구 프로젝트였지만 2011년 후원사 플루어가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면서 본격적인 상업화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경량화된 원자로를 모듈 단위로 공장에서 제작해 운송한다는 아이디어죠. 즉 기존처럼 현장에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표준화된 모듈을 미리 만들어 두고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첫째, 건설 기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모듈화로 공기 단축이 기대됩니다. 다만 첫 상용 프로젝트는 규제 조달, 현장 변수로 길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는 비용 절감입니다. 대규모 토목 공사와 설계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셋째는 안전성입니다. 뉴스케일 모듈은 전기나 펌프 없이도 냉각이 가능한 수동 안전 시스템을 탑재했습니다. 즉 정전이 나더라도 자연 대류와 중력만으로 열을 식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NRC 승인의 의미는 매우 큽니다. 현재 전 세계의 수많은 SMR 기업이 기술을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규제 승인을 받아 양산 준비를 하는 회사는 뉴스케일이 사실상 유일합니다. 이것이 뉴스케일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뉴스케일 파워 하나의 모듈은 지름 약 4.6m, 높이 23m의 원통형입니다. 일반 화물선이나 트럭으로 운송이 가능한 사이즈죠. 부지 접근성에서 기존 원전보다 훨씬 자유롭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강점은 연료 문제입니다. 뉴스케일은 기존 경수로 원전과 같은 표준 연료를 사용합니다. 반면 경쟁사인 테라파워나 엑스에너지는 고농축 우라늄, 즉 헤일루 연료를 필요로 하는데 헤일루는 농축도 5에서 20%의 우라늄 연료로 현재 상업 공급망이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뉴스케일은 상대적으로 지금 당장 상용화 가능한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12기를 조합해야 대형 원자로와 맞먹는 용량이 나오는데 이 과정에서 발전 단가가 과연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또한 SMR 자체가 새로운 접근인 만큼 건설 경험 부족과 초기 자본 조달 부담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리하면 기술적으로 안전성과 유연성은 확보했지만 실제 상용화와 경제성에서는 검증이 더 필요하다는 점이 현재 뉴스케일의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SMR 시장은 얼마나 클까요? IEA와 WNA 등 여러 기관은 2050년까지 수백 기가와트 규모의 신규 수요가 가능하다고 전망하며 낙관 시나리오에선 최대 300기가와트 수준까지도 추정합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수천억 달러 규모가 됩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수요가 더욱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첫째,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24시간 무탄소 전원을 원하고 SMR이 매력적인 후보가 됩니다. 둘째, 석탄 대체. 미국과 동유럽에서는 폐쇄되는 석탄 발전소 부지에 SMR을 재배치하는 시도가 진행 중입니다. 기존 송전망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비용이 낮습니다. 셋째, 산업용 열과 수소 생산. SMR은 수소 생산, 해수 담수화, 대형 공장 열 공급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정책 지원도 강력합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에너지부 지원금으로 원전 프로젝트에 수십억 달러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SMR 전용 예산만 9억 달러가 책정되었습니다.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여야 모두 원자력 확대에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루마니아 도이체 슈티 부지는 6기, 총 462MW 개발이 진행 중이며 최종 투자 결정은 26에서 27년이 유력합니다. 캐나다, 폴란드, 체코도 검토 중입니다. 최근 미국 TVA가 엔트라원 에너지와 최대 6기가와트 신규 원전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협력은 상징성이 크지만 부지 허가 자금 일정은 아직 미정입니다. 핵심은 확정 계약에서 착공 전환 속도입니다. 뉴스케일의 2025년 2분기 매출은 810만 달러, 유동성은 약 4억 8,990만 달러로 공시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 100만 달러 대비 크게 늘었지만 여전히 초기 단계입니다. 영업 적자는 이어지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추가 자본 조달은 불가피합니다. 애널리스트 전망은 2025년 매출 4,700만 달러, 2026년 1억 6천만 달러, 2028년 7억 달러까지 증가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즉 2025년 대비 2026년에는 약 3배, 2028년에는 15배 이상 성장 예상입니다. 숫자 자체보다 이 급격한 성장 곡선을 어떻게 현실화하느냐가 투자 포인트입니다. 추가로 중요한 건 현금 소진 속도입니다. 현재 수준이라면 2-3년 안에 추가 조달이 불가피합니다. 최대 주주 플루어와 전략적 투자자인 두산에너빌리티의 지원 의지가 유지될지가 관건입니다. 또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 매출 대비 주가는 높은 편이며 EVS는 현금 부채 반영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주가 흐름도 흥미롭습니다. 2024년 초 1달러대까지 추락했지만 TVA 협약과 정책 지원 소식으로 최근 12개월간 300% 이상 반등했습니다. 뉴스케일이 앞서 있다고 하지만 경쟁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빌 게이츠가 투자한 테라파워와 엑스에너지가 대표적입니다. 테라파워는 나트륨 냉각로를 개발 중인데 이론적으로 효율은 높지만 상업적 연료 공급망이 미완성 상태입니다. 엑스에너지는 고온가스로를 기반으로 산업열과 수소 생산에 강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회사 모두 아직 NRC 설계 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영국은 롤스로이스가 주도하는 SMR 컨소시엄을 키우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수십억 파운드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고 기술적으로는 뉴스케일과 비슷한 모듈형 경수로를 개발 중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소형 원자로 실증 단계를 넘어 일부 해상 플랫폼에서 상업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뉴스케일은 NRC 설계 인증 확보와 실제 모듈 생산 준비라는 점에서만 한 발 앞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우위가 영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경쟁사들이 빠르게 따라오고 있고 정부의 정치적 선택에 따라 판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와 체크할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일정 지연입니다. 루마니아 도이체 슈티 프로젝트는 당초 2025년 투자 결정을 목표로 했지만 현재는 2026에서 2027년으로 늦춰졌습니다. 캐나다 역시 초기 검토 단계가 지연되고 있어 업계 전반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둘째는 자본 조달 문제입니다. 뉴스케일은 수십억 달러의 초기 비용이 필요한데 보유 현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추가 증자나 전환사채 발행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금리 수준이 높게 유지된다면 조달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셋째는 정치적, 사회적 수용성입니다. 원자력은 여전히 사회적 논란이 큰 분야입니다. 특히 후쿠시마 이후 유럽에서는 반대 여론이 강한 반면 미국 남동부와 동유럽 일부 국가는 수용성이 높은 편입니다. 이런 지역별 차이는 향후 사업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첫 계약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 추가 자본은 어떻게 조달되는지, 사회적 수용성이 유지되는지를 분기마다 체크해야 합니다. 뉴스케일 파워가 성공한다면 이 회사가 만드는 건 단순한 원전 하나가 아닙니다. 대형 원전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와 기존 대형 원전을 보완하는 새로운 전력 축이 될 겁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 군사시설, 석탄 대체부지 같은 곳에서 그 공백을 메울 수 있죠. 투자자 입장에서 접근 방식은 시점과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막 투자를 고려하는 분들이라면 뉴스케일은 아직 매출이 미미하고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앞으로 5년은 연구개발, 공급망 확충, 인허가 과정에 계속 자금이 필요할 테니까요. 따라서 단기 급등 주라기보다는 장기 성장 테마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종목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데이터 센터 전력 전망이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이 최근 있었습니다. 2025년 9월 9일 장마감 직후 발표된 오라클의 실적이 시장을 뒤흔들었죠. 오라클은 클라우드 인프라 매출을 180억 달러에서 4년 안에 1,440억 달러, 무려 8배 성장시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발표는 닷컴 붐 이후 최대 폭인 30%가 넘는 주가 급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더 중요한 건 오라클이 이미 2024년에 SMR 기반 1기가와트 데이터 센터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는 겁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의 8배 성장은 곧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 확장을 의미하고 이는 다시 엄청난 전력 수요 증가로 연결됩니다. 투자자들이 이게 정말 현실이 되는구나 하고 느낀 순간이었죠. TVA 협약이 SMR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면 오라클 실적은 그 시장이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걸 보여준 셈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은 더 흥미롭습니다. IEA에 따르면 SMR 시장은 2050년까지 수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뉴스케일이 선두주자라는 점은 분명 강점이지만
테라파워나 롤스로이스 같은 경쟁사도 빠르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성공한다면 대형 성장주로 발돋움할 수 있겠지만 지연과 추가 자금 조달 리스크는 끝까지 따라다닐 겁니다. 결국 필요한 건 균형 잡힌 시각입니다. 성장 스토리를 믿되 자금 조달과 일정 리스크를 꾸준히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케일은 아직 꿈과 현실 사이에 있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소액으로 분할 투자하는 접근이 더 합리적이고 장기 투자자라면 정책 변화와 AI 데이터 센터 수요 같은 구조적 성장 동력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